자, 그저께 금융위원회에서 김소영 부위원장입니까? PF발 시스템적 리스크는 없다, 관리가 된다라고 말을 했는데, 어제 이복현 건강원장이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복현은 134조 비폭탄이, 이게 PF 부채액이죠, 한꺼번에 터지면 한국 망한다, 좀비 사업장 칼질에 나서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윤석열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그 전날 금융위원회에서는 이 시스템적 리스크가 없다, 부동산 PF 위기가 관리 가능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다음날 금융감독원장이 PF 사업장에 대해 옥석가리기라는 표현을 거론하면서 금융권에서 현재 시장에서 공통으로 꼽고 있는 부실한 사업장, 건설회사 후보군들을 차례대로 정리를 하겠다, 요렇게 지금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 사이에 두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금융위원회와 건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것도 지금 윤이 외유 중인 상황에서 이복현 건강원장이 폭탄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이복현이가 옳은 말을 했고 올바른 판단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건강원이 이렇게 지금 결정한 것은 부실 PF를 놔두면 더욱 커져 감당할 수 없게 터질 수 있기 때문에 풍선 바람 빼기를 일부라도 사전에 해서 극단적인 상황을 막으려고 하는 조치다. 요 며칠 전부터 이 정부에서 PF 일부를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새어 나왔지요. 자, 이 이야기가 이제 가시화되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PF 대출 잔액이 134조 원까지 치솟은 상황에서 내년 국회의원 선거 이후로 정리 작업을 미룰 때 그 후폭풍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건강원이 연착륙 전략에 나섰다, 이렇게 나와요. 제가 뭐라 했습니까? 내년 총선까지 다 끌고 못 간다, 그다음 저절로 터질 거다, 그렇게 총선 전에 저절로 터지면 수습이 불가능해서 총선이 안 될 거다, 그러니까 터질 거는 터져야 된다 했는데, 이제서 제 말을 듣고 총선 전에 터질 거는 터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 가지고 갈 수 없다고 판단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 그저께 시스템 리스크가 없다고 이야기한 금융위원회는 뭐냐는 거죠. 시스템적 리스크라는 거는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PF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 안 온다, 즉 금융위기가 안 온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건강원은 총선까지 지금 이 상태로 다 끌고 갈 수는 없다, 이 낙오되는 사람은 정리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PF 대책이 지금 잘못됐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전달하고, 이 문제는 정부의 PF 관련 대책이 시장에 잘못 전달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바로 잡겠다는 거예요. 정부가 제가 올해 121조를 투입해서 지금 PF 문제 등을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것이 시장에서 그야말로 이 사기꾼들이 다 들어먹은 사업장들을 그걸 정부가 다 막아준다고 판단해서 너나 할 것 없이 다 나자빠지니까 이걸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한 거죠. PF 잔액이 2021년 112조 9천억, 작년 130조 3천억, 올해 그렇게 막았는데도 134조 3천억이 됐어요. 자, 이런 가운데 뉴핑이 주도적으로 정부가 이 대출 만기 연장을 계속해가면서 살아날 수 없는 PF 현장을 억지로 가리고 덮고 가고 있다고 많은 비판을 했고요. 처음에 아무도 안 할 때 하기 시작했죠. 그 뒤에 이제 언론들이 하나 둘씩 가세하면서 이런 비판이 매우 커졌고, 그래서 총선 앞두고 자칫 일부 사업장에서 부도가 발생했을 때 정부 여당한테 책임이 다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입장 변화가 생겼다는 겁니다. 야, 이러다가 총선 전까지 아무 일도 없으면 총선 전까지 끌고 가겠지만 현 상황으로 볼 때 못 견딘 것들이 총선 전에 터질 건데, 터지기 시작하면 정부의 PF 관리 대책이 잘못됐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총선을 앞두고 욕을 바가지로 먹을까봐 사전에 지금 김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원리에 따른 이 판단 대신에 정부가 정치적인 계산을 하는 정무적 판단을 우선시하고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을 의식했어요. 그래서 이복현이 취재진과 만나 PF 관련 답변을 하는 중에 오해, 대원칙 같은 표현을 여러 차례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계속 갖고 있던 원칙에 대해서 입장 표명이 없다 보니까 그에 대한 오해가 있는 업건 내지는 이 금감원 등에 대해 오해를 갖고 비판하는 언론이 좀 있는 것 같아. 그 원칙에 대해서 당국에서 흐트럼 없이 가져가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은 견제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전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시장 현안 점검회의에서 정부가 정상 사업장에 금융을 공급하고 부족한 사업장 재구조화 유도 등을 통해서 PF 연착륙을 추진하고 있다 말했는데 하루 만에 확실히 다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자, 현재 PF 시장을 계속 만기만 연장해 가면서 서너 달씩 이런 식으로 계속 끌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PF 관련 문제가 불거졌고 일부 지금 PF 부실 정권사들을 중심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이걸 덮고 넘어갔던 것과는 지금 다른 입장을 확실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금융권에서 내년에 만기가 몰리는 브릿지론 위험성을 거론했지요. 그 최근에 신용평가회사들 세미나에서 이게 11일 날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브릿지론은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토지 매입 등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하는데 다음 단계인 본 PF와 비교해 예상 수입이 많지만은 땅값 대줬다가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위험도 큰데 근데 최근에 만기 연장되어서 버텨가는 브릿지론이 30조인데 그 절반이 15조가 최종 손실 처리돼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신용평가 회사의 세미나에서 등장했지요. 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정부 일각에서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으로 정리가 되면서 신용평가사 입을 통해서 말하도록 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공사 비용이 늘면서 땅만 사놓고 착공에 들어가지 못하고 땅값 이자만 내는 사업장이 늘었는데 이들이 이자 부담에 결국은 무너질 가능성이 크고 내년 4월까지 이 좀비 사업장들을 다 끌고 가다가는 빚이 산더미처럼 누적되어서 금융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고금리가 장기적으로 가게 되면서 수익성이 악화된 저축은행 캐피탈 이런 이금융권 PF 상황이 더 심각해지고 있고 자 이런 데서 상황이 나아질 가능성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은행이 지금 매우 심각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위험 노출액이 큰 캐피탈사도 지금 상황이 심각하고 일부 상호금융들 심각하죠. 그래서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일부 회생불능 PF 사업장을 정리를 해야 더 큰 화를 불러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일부 금융권들이 위태위태한 만큼 단계적으로 시장 논리에 따라 정리를 해가야 된다. 한꺼번에 다 터져버리면 그나마 희망이 보이던 사업장도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제 단계별로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된다. 내년 총선 이후에 괜찮은 것들은 남겨두고 안 좋은 것들은 그 전에 정리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입장이 나왔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정부가 이복현이가 이야기한 중에 사업성이 미비한 사업장, 즉 부동산 PF를 한 사업장 중에 재무적 영속성에 문제가 있는 건설사, 금융사의 경우 시장 원칙에 따라 손실 부담 등을 전제로 한 자기 책임의 원칙이 진행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자, 그래서 건설사나 금융사 중에도 문 닫을 자들은 닫고, 그리고 회생불능 사업장은 정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인 부실 정리에 정부가 이제 나섰다. 지금까지 다 끌고 왔는데 이제는 못 따라오는 것들은 억지로 끌고 가지 않겠다. 그래서 시스템 리스크, 전체 금융권의 위기는 채무 불이행이 도미노 현상이 되어가면서 시장이 충격에 빠지는 경우에 생기는데, 질서 있게 지금 사전 정리하는 것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다. 그래서 부실 사업장을 정리를 해야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도 막을 수 있다. 사업성이 좋아서 오고로 판단되는 사업장은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자,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오던 것들을 이제서 134조 PF 폭탄 터지면 한국 망한다, 이런 이야기를 금감원장 입에서 하면서 이제 건설사와 시행사 그리고 금융사들 일부를 정리하겠다, 지금 그렇게 말이 나왔어요. 제가 다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씩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하겠다 해서 다행인데요. 과감하게 해야지 적당히 하다가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랭 깡통 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꼬라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 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 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첫